자, 여러분, 누리엘 루비니 교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닥터 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망한 예언가, 이후로도 수많은 위기이론을 설파하면서 이 배열을 대표하는 월가 인사 중에 하나라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누리엘 교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월가 투심이 좀 싸늘합니까? 루비니 교수가 안 그래도 배어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가 본인의 평소 논리를 강화하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번 루비니 교수의 인터뷰 내용, 평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루비니 교수님, 지금 긍정론 쪽에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흐흐흐 하고 웃어요. 사회자로 좀 약간 웃겼나 봅니다. 그러자 루비니가 맞다. 나는 긍정적인 쪽에 있다. 나는 몇 주 전부터 기술이 관세를 이긴다고 주장을 해왔다. AI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I, 로보틱스, 양자, 자동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현재 2%에서 10년이 지난 쯤에는 4%에 가깝게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즉 생산성이 올라가는 덕분에 어떻게 된다? 성장률이 지금 200bp에서 200bp가 추가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면 지금 무역, 어떤 시스템, 이민 문제로 인해 악영향이 있다고 해도 잠재 성장률이 50bp, 0.5%포인트 정도로만 깎일 것이다. 200대 올라가고 50이 내려가니까 이게 비율이 4대 1이다. 따라서 기술이 관세를 압도하고 미국의 예외적인 성장, 미국 예외주의는 무역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나쁘다고 해도 유지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하고 강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이게 루비니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에게 걸었던 상식을 깨버리는 강한 발언. 미국의 성장성 향상이라는 펀더멘털이 트럼프 리스크를 다 제압하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 이 장기금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좀 경제를 누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기축통화 지위에도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루비니 교수가 말하기를 달러에 대해서는 여러 투자자군이 있다. 뭐 채권 투자도 있고 외환 보유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도 있고 또 국부펀드도 있는데 물론 이들 중에 일부는 미국 정부가 지금 달러의 신뢰성을 좀 해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한 얘기 다시 돌아가면 미국 경제가 2에서 4%로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이미 지금 막대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나스닥의 빅테크 7개 기업뿐 아니라 비기술 기업들도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제한 때문에 지금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커질 거고 FDI랑 주식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투자 붐을 뒷받침할 자본 유입이 크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일어나더라도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일은 없고 따라서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를 본질적으로 잃을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술 관련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은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진짜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때 영국이 주도했지만 정작 과실을 먹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자, 루비니 교수도 말하기를 그럴 가능성이 낮다. 지금 미래 핵심 산업 12개를 봤는데 12개 모두에서 지금 미국이 1위다. 과거 산업혁명이나 1차 인터넷 혁명 같은 거는 이 기술 혁신이 로그형이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식인데 지금은 지수형 성장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성장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10년 말까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는 2에서 4%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 10년에는 6% 성장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죠. 지수형 성장은 선점 효과가 그래서 절대적이고 먼저 시작한 나라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계속 선두를 유지한다. 중국도 잘하겠지만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세계는 그럼 어떻게 나뉘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글로벌 시스템은
앞으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개발도상국 이렇게 나누고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란, 북한, 뭐 캄보디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예로 듭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완전히 나눠지고 경제, 금융, 무역, 기술, 군사, 안보 전부 완전히 양분이 된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일부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 긴장 완화를 합의를 하면은 이 부가가치가 낮은 뭐 중부가가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이 중국과 무역이 계속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미국이 굳이 뭐 티셔츠나 장난감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이테크 분야, 기술 분야는 완전히 디커플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무역을 유지하는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미 세계 곳곳에서 미국 AI를 쓸지 중국 AI를 쓸지 선택을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이게 지금 그동안 닥터 둠으로 불렸던 루비니 교수의 지금 현실 인식이죠. 다분히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높여주는 그런 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전망대로라면은 미국의 AI가 지금 선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즉, 이를 통해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 성장하는 그런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 무역 제한에 따른 어떤 마이너스가 있다 해도 그거를 충분히 넉넉하게 상쇄하고 남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으로 과연 이 루비니 교수의 뷰가 계속 유지되면서 강화될지 이런 식의 논리를 설파할지 아니면 좀 바뀔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루비니 교수의 예언이 또 맞아 떨어질지 이런 점도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가 여부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 여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